러우크라 휴전 협상 어디까지 왔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5일 현지 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평화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15일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시작하자고 우크라이나에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22년 협상을 중단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측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2022년 말에 중단했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와 전쟁의 근본 원인 제거를 목표로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직접 회담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우크라이나군 재무장을 위한 휴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 협상에 미국, 우크라이나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컨퍼런스 연설에서 이번 평화 협상에 우리 사람들이 그곳에 갈 것이라며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그곳에 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협상에 참여하는 등 필요하다면 자신도 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초 30일 휴전 수용이 먼저라며 거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직접 협상을 압박하자 이를 수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라며 정상 간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참석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법적으로 푸틴 대통령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9월 30일 서명한 대통령령 679/2022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예외 규정 등은 없었습니다. 만약 푸틴 대통령이 이스탄불에 오게 되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경우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어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자신은 이 대통령령에서 예외라면서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은 30일간 휴전을 해야 한다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X의 푸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해 러시아가 마침내 전쟁 종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12일부터 완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휴전을 확인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유럽 4개국 정상은 푸틴 대통령이 회담 제안을 하기 전날인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12일부터 30일간 휴전을 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모든 유럽 국가가 참여해 휴전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겠다라며 휴전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즉각적인 협상의 길을 열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 없는 휴전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도 이날 육해공과 기반시설을 포함한 30일간의 포괄적 휴전이 발효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이어진 전쟁을 종식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러시아에 상당히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군대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강 서쪽에 배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30일간 휴전 제안은 그저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를 통해 3월 18일부터 30일 동안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 중단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공격 중단 지시를 내리며 러시아는 휴전을 이행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30일간 휴전을 받지 않는다면서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이 기간 하루에 4회 이상, 총 132회 이상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4월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0시까지 부활절 휴전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휴전을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활절 휴전 제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완전하고 무조건적 휴전을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39일 동안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번 협상을 두고도 30일간 휴전을 제안을 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을 보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서방의 추가 제재 위협과 관련해 우리는 유럽에서 많은 모순적 발언을 듣고 있다. 대체로 관계 복원을 시도한다기보다 대결 지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제재가 부과된 이후 그 결과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무엇을 할지 이미 생각 중이라며 제재로 우리를 겁주려는 건 헛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10일 미국 ABC 뉴스와의 대담에서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의 무기 공급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오늘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잠재력을 회복하고 러시아와의 대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 30일간의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전직 프랑스 정보 장교인 에릭 데네세 프랑스 싱크탱크 정보연구소 소장은 13일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과의 대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이중성을 지적했습니다. 데네세 소장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게임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의 이중성은 확실히 아주 강력하다. 그들은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2022년 3월 말부터 러시아와의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전쟁 지속에 대한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 지도자들과 우크라이나가 무조건적인 30일 휴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다 편안한 조건에서 전투를 재개하기 위해 전선을 안정화할 시간을 벌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라며 이는 러시아로서는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